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 한국군은 처해 있는 상황의 특성상 막강한 군사력을 쌓아왔고 실전에서 확실한 재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뛰어난 국산 무기 체계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제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육군의 무기 말고도 우리 손으로 만든 최첨단 전투기, 함정 분야에서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 순위는 전 세계에서 6위를 자랑하게 되었는데요. 자타가 공인하는 최강급의 자주포 K9 썬더, 뛰어난 성능의 전차인 K2 흑표는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에서 찾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AS-21 레드백이 라인메탈의 링스 전차와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으로부터 호세 리절급 호위함을 도입해 운용 중인 필리핀은 얼마 전 다시 한번 한국의 함정 2척을 신규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또한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제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 시장의 문까지 두드리고 있을 정도죠. 하지만 그만큼 수출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경쟁자들 중에 섬나라에서 만들어진 무기를 본 기억은 전무한 것 같은데요. 역시나 섬나라의 무기는 현재 수출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 제로라는 불명예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의 자국 내에서도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세계 군사력 5위에 해당하는 군사 강국 섬나라에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섬나라와 한국의 수출 실적 격차는 얼마나 심하게 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대전 시기에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을 섬나라로 표현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크게 벌어져버린 한국과 섬나라의 수출 실적 격차.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는 올해 3월 15일 2016에서 2020년간의 무기 이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서 전 세계 방산시장 수출 순위 9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최근 5년간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은 2021년에서 2015년의 5년에 비해 210%나 증가했고, 여기서 이름을 날리는 무기들은 K9 썬더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구축함이나 대한미사일 등이 꼽혔습니다. 정치 상황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지만 폴란드에서는 한때 K2 전차의 현지화 버전인 K2PL을 800여 대나 수출이 논의되기도 했으며 인도에서는 무려 1770대나 판매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2018년 한 해에는 한국의 무기 수출 순위가 전 세계 6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이 공유한 소총과 장갑차로 싸우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던 한국군이 불과 60여 년 만에 무기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것입니다. 명품 자주포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K9 자주포는 전차 종주국 독일이 포함된 유럽과 인도 등에 500여 대 이상 수출되는 기염을 토했고, FA-50 경공격기는 필리핀과 이라크 등에서 자국 영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국산 호위함과 잠수함을 주력 함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수출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풍산에서는 포탄을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차륜형 장갑차 K806은 말레이시아에 400대가량 수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자체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춘 한국은 2019년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해 10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수익을 올렸고,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미 공군의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인 TX 사업에서 우리 한국과 록히드 마틴 컨소시엄은 T-50A를 내놓았지만 보잉의 T-7A에 패배하고 수출이 좌절되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선정된 T-7A에 윙락 결함이 발생해 인도 시기가 늦춰지고 있고, T-7A의 설계 자체를 다시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T-50A에게 기회가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미 공군은 몰라도 미 해군은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우리 한국의 T-50A를 선택할 수도 있을 듯한데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혹시나 미 공군마저 T-7A의 실망의 다른 후보였던 우리의 T-50A를 선택할 경우 미 공군의 소요 물량과 미 해군의 소요 물량을 합쳐 1000여 대 가까이 수출이 예상되며 그 수익은 3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상상일 뿐이지만 만약 이뤄진다면 세계 최강의 미 공군과 미 해군이 사용하는 초음속 고등훈련기라는 타이틀이 붙을 경우 추가적인 수출은 따놓은 당상이겠죠. 4.5세대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나올 경우 많은 동남아 국가와 중동 국가들에서 도입을 원할 것이라 외신에서부터 먼저 보도가 여러 등장할 정도로 무기 수출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큰 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국을 얕잡아보는 것은 위험한 판단입니다. 섬나라는 현재 막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사일 개발 능력이나 항공기술 분야에서 굉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왜 그런지 특정 분야에서 섬나라 군의 무기들은 문제점이 워낙 많아서 우리는 저렇게 무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듯합니다. 반면 섬나라에서 수출 시장에 대한 도전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4년 4월 섬나라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기존의 무기 수출 3원칙을 대체했습니다. 이때부터 섬나라의 무기 수출은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바뀌었고,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섬나라는 세계 154개 기업이 참가하는 최대의 무기 전시회를 거리낌 없이 개최해 자신들의 무기를 자랑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무기 수출에 제한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섬나라 자위대의 무기는 수출 시장에서 실적 제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시기 섬나라군 때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의 계승도 이유 중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바로 문제점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점인데요. 사실 2차 세계대전 시절에도 섬나라군의 무기 체계는 정말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넘쳐났습니다. 당시 섬나라 육군의 97식 전차는 화력이 부족해 미군의 M4 셔먼 전차를 아무리 쏘아도 안 터질 정도라 섬나라 육군을 굉장히 고전시켰으며, 해군의 경우에도 부족한 화력은 큰 문제점으로 두드러졌습니다. 7.7mm 기관포를 써야 했던 섬나라군의 제로센 전투기는 미군의 F4F나 F6F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떨어뜨릴 수 없었는데요. 그 외에도 부족한 방어력, 전시에 더더욱 두드러지는 공업 능력의 부족 문제 등 문제점이 많았고, 여러모로 많은 문제를 드러낸 신뢰성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발사될지 알 수가 없어서 잣땡 권총이란 오명까지 붙은 94식 권총은 섬나라군 무기에 떨어지는 신뢰성을 상징하는 무기라 볼 수 있는데요. 하긴 2차 대전 당시에는 다른 나라의 무기들도 문제점이 많은 것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섬나라군의 경우는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수리나 보수, 정비를 맡아야 할 숙련공들을 공장으로 투입시키지 않고 최전선의 알보병으로 내몰아버릴 정도니 말 다했죠. 제로센 전투기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전의 주 전술이었던 저속 선해전을 콘셉트로 제작되었지만, 2차 대전의 항공전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급강하 기동전이었죠. 그럼 빨리 전투 교리를 수정해서 새로운 무기 체계로 바꿔야 했는데, 느려 터진 섬나라군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근절되지 않고 시대가 변한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 또한 섬나라 자위대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데요. 섬나라의 사기업들은 무기를 생산해 판매해도 추가적인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섬나라의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던 무기 수출 3원칙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섬나라의 무기 수출을 제한해왔던 무기 수출 3원칙 때문에 섬나라의 무기는 자국 내의 자위대에게만 팔 수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섬나라의 사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없는 무기 생산 및 개수 사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생산되지 않아서 89식 소총은 전 자위대원에게 보급되기까지 30년이 넘는 기간이 걸릴 정도입니다. 여기다가 미국의 경우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무기를 개량해 업그레이드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20식 소총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무기를 입찰해 또 다른 무기를 개발 및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또 다른 무기 만들라고 할 텐데,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굳이 기존의 무기에 문제점이 있어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은 무엇보다 많이 살수록 싸게 산다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없는데요. 89년에 개발되어 89식 소총이라는 이름이 붙은 자위대 소총은 2021년 현재에도 한정의 가격이 무려 300만 원을 호가하고, 이스라엘의 저렴한 기관 단총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미네베아 PM9 기관 단총은 400만 원의 가격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관 단총이 되었죠. 물론 성능까지 그 정도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한 무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섬나라 정부 내에서조차 비싸다고 예산을 삭감할 정도인데요. 또한 품질 면에서도 그다지 괜찮은 성능을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섬나라의 기술력이 딸려서 섬나라의 무기가 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나친 이것 때문에 섬나라의 방산 시장은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부도덕한 밀착관계, 이런 것들이 쉽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자위대의 과도한 비밀주의 때문입니다. 미국은 군사 장비 소유와 개발, 획득 및 운용에 관해 많은 것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미국에 비하면 한참 폐쇄적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 또한 개발 중인 무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비교적 떳떳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나라는 보안상의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인지 정말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치고는 너무나도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섬나라 밀리터리 매니아들이나 국회, 언론 모두 알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것은 오직 섬나라 방위성만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위대 법에 따라 무기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 외부에서 감시나 비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야말로 부패와 유착이 싹트기 쉬운 최고의 조건을 갖춘 셈입니다.
무기 하나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도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며 비판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가는 우리 한국과는 크게 다른 점이죠. 이런 상황에 유독 섬나라는 방위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산화를 해야 한다 주장하는 탓에 많은 무기의 가격이 높아지고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조차 소량 발주라도 어떻게든 생산 라인을 깔고 라이센스를 고집하다 보니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 비용을 더욱 상승시킵니다. 섬나라 F-35는 정비가 가능하기에 우리 한국의 F-35와는 다르다는 말이 많지만 알고 보면 섬나라 F-35 도입도 문제가 많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섬나라 무기들이 수출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 사회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는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던 섬나라 제공의 만행이 1차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결국 이들은 믿을 수 없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섬나라에 간 각종 제한 사항들이 그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세계 정세에 있어 한 번 저지른 잘못은 어떻게든 그 대가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수출 자체가 불가능이나 다름없는 섬나라에서는 이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형태로 이익을 챙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중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SM-3 블록2A에 섬나라의 기술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미 우리 해군에서도 진작에 도입해 북쪽이나 대륙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우리 한반도를 보호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섬나라 무기들의 문제점을 각 사례별로 짚어보자면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다뤄야겠지만 참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어이없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섬나라의 무기들은 다음 기회에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군사 돋보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